어느 배우가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는 음식이 과연 이게 식약 동원인가? 나는 평정심이 없을까?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고 가벼워야 병상이 잘 돼요. 안녕하세요. 네. 문성희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또 선생님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음식을. 그래서 음식도 나눠서 먹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7순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그 정도 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살아온 얘기하면 소설한 거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실 드라마틱 하잖아요. 40 지나고 50쯤 돼서부터는 그 드라마를 왜 보냐, 영화를 왜 보냐. 내 네, 삶이 내가. 이렇게 리얼한데 지금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그거 뭐 드라마 볼 필요 뭐 있나 이런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그쵸. 내가 주연 배우다. 내 인생에 네. 그거는 아무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제 삶을 극 영화로 만들면 어느 탤런트나 어느 배우가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배우라도 나만큼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맡길 문제가 아니다. 네. 나만이 내가 네. 가장 리얼하게 잘할 수 있는 네. 거다.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어요. 40 초반, 중반, 그리고 이제 50. 그 나이쯤이 되면 그래도 되게 숙제 막 급하게 꼭 내가 해야 되는 숙제들은 이제 웬만큼 좀 한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선이 서서히 자기 자신을 이제 향하게 되는 때, 이제 그러면서 품게 되는 이제 질문이 그럼 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지금부터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지? 지금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살아도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시기인 것 같아서 열 몇 살 때의 사춘기가 육체적인 사춘기라면 정신적인 사춘기는 그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누군가 우리보다 이 생을 좀 더 많이 길게 사셨고 아주 훌륭하게 겪어내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주 또렷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분이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쏙 귀에 들어왔던 게 평화가 깃든 밥상이라는 뭐 운동이랄까 프로그램이랄까 이제 음식으로 이제 그걸 널리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클래스도 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오늘 오신 분들 혹은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될 분들께 이 밥상하고 평화라는 말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게 참 굉장히 인상적이고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취지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음식을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가 그 음식 식생활 개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머니가 5명의 자녀를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맏딸이었어요. 네. 딸내증에. 그래서 그 일을 도와서 한 거예요. 네. 저는 맨날 도망가고 싶었던 생각밖에 없었고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어떤 데 강의도 해야 되는데 뭐 학교도 없고 이래서 책을 봤어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이 식약동원 뭐 이렇게 네. 신도부리 이런 얘기였 1970년 말 80년대 초 내가 하는 음식이 과연 이게 식약동원인가로부터 시작됐어요. 네. 또 하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 화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화가 나잖아. 그죠? 그럼 막 나는 왜 이렇게 우아하지 못할까? 내지는 그죠? 막 나는 평정심이 없을까? 뭐 그렇죠. 자존감 떨어지고 막 짜증내고 이러고 나면. 근데 여전히 되풀이되고. 그래서 저는 좀 평상심을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하는 요리학원 그 근처에 그
생식을 만드는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식재료를 다 말려서 가루 내서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채소와 곡물을,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생식을 왜 먹었냐 하면 마음속으로는 산에 가고 싶은데, 산속에 가서 스님처럼 살고 다르게 싶은데, 살고 싶은데. 예, 근데 갈 수 없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내가 집안을 돌봐야 되니까 생쌀만 솔잎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요리하는 선생인데 맨날 그 생각,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전혀 속이 내면이 평화롭지 않으셨을 않았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랬는데, 예, 부대끼고. 그 생식을 제가 하루에 한 끼 먹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좀 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네. 몸 안에 담긴 내 영혼이나 의식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몸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이 네. 내 몸을 만들고 내가 평온해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먹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았던 삶의 방식, 가장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단순하고 소박하고 심플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그게 트렌드라고. 그죠?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음식은 완전히 채소만 가지고 하고, 제가 20년 동안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양파, 마늘 이런 것도 안 먹고. 선생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었으면 하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음식이 식약동원이야. 내가 하는 음식이 내가 만드는 게 그건가? 이제 이 질문부터 했는데, 식약동원일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나를 만들고 내가 음식이야 이제까지. 그래서 평화에 이제 주목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도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고. 근데 그거가 무슨 소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이 사실은 소명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가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존재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아주 좋게 들렸어요. 제가 지금 60을 통과해서 와보니 요즘에 와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그냥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그것이 너무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중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 오늘 또 살았다라니까, 오늘 아침에 또 눈 떴다라는. 아니, 그거야 물론 자연스럽게 그저 생명이 주어져서 고마운 것도 있고,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하루하루 겪었고 했고. 네.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허들 같아요. 네. 예, 마치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그저 터널을 몇 개를 통과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 너무 길어서 깜깜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는 서울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죠. 근데 인생에서는 그거 완전히 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 속에서 아까 지난 터널은 짧게 걷는데 이거는 지금 뭐 가도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질 때는 그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네. 불안한 거죠, 사실. 그래서 평화로울 수 없어요. 네. 당연한 거다.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환해졌을 때, 60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네, 보이니까 네. 앞으로의 60도 환하게 이제는 한 갑자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만만하게 보죠. 왜냐하면 뭐 한 갑이니까 회갑, 환갑.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시 돌아올 환, 네. 다시 시작할 환.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순환할 때. 그래서 이건 오래된 미래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야,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거를 결코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일터에서는. 그래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든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육체도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나이 드는 게 매혹이에요라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면서 또 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굉장히 돌아볼 만한.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50부터 사실은 50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애 키워야지, 41살에 애 낳았으니, 그죠? 그 애를 누가 10분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네. 살았고, 또 늦게 낳기 때문에 몸이 또 이렇게 힘들고 이랬는데, 50부터 제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50부터 한 해 한 해 제가 나아졌어요.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51살 때 50살에 나보다 내가 낫고, 55살 돼서 돌아보니까 그 전에 51살, 2살 때보다 지금 55이나. 그래서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응, 네. 성장하다. 네. 그래서 60이 되니까, 이제 너무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나아질 거라는 데 대한 네. 그게 있으니까. 20대는 이제 뭐, 그죠? 그 어머니 따라 그렇게 다니는 게, 서울에서 그렇게 학교 다니던 애가 서울, 그죠? 뭐, 함양, 산청 이런데, 그런데 이제 막 군청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서귀풍로에 음식하는 거 엄마한테 뒷바라지 해야 되고, 요리하는 거 보여주면 저 뒤에다가 계량컵, 계량스푼, 베이킹 파우더, 뭐 양장피 잡지 이런 거 놓고 팔았어요. 그걸 주렁주렁 싣고 또 다음 장소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겠죠. 이제 그렇게 20대도 어둡게 보내고. 근데 30대, 20대 이제 후반에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요리학원을 이제 드디어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대 후반에 요리하는 사람 잘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내가 뭐 되게 멋지게 뭘 할 것 같은 생각? 그렇게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되게 뭐 한데 38에 결혼하면서 폭삭.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애를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고 딸을 갖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되어보지 않고는 인생의 완성까지는 갈 수도 없지만 그때 생각에 그래도 완성이 되려면 엄마가 되어보아야 되겠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자신만만했어요. 네. 어떤 남자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계속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뒤집어질. 그러니까 그게 뭐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자괴감이었어요. 내가 지금 40을 불혹을 앞두고 있는데 불혹이 어디 갔냐. 그리고 나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남자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지 않은 독이 많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왜냐면 내 안에서 이 부글거리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40대를 보내면서 아까 그 50대를 맞이하고 삶의 전환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 생태적인 제가 애를 낳고 딸을 제가 품에 안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오늘과 같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아마 그때 그야말로 그 직관으로 나는 얘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제가 산에 그렇게 살 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는 삶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죠 훈련하고 배우고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거다. 그런 확신은 어떻게 가지시게 돼요? 이런 밥 먹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음식을 맑게 먹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나가 직관이 좀 더 명확해져요. 네. 네. 물론 명상도 같이 하지만 네. 내 몸이 가벼워요. 가벼워야 명상이 잘 돼요. 근데 그러려면 가볍고 깨끗하고 연소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게 네. 좋은데 지구에도 좋더라. 네,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나만 그냥 나를 잘 돌보고 내 생명을 잘 유지하며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를 깨닫. 내가 할 바를 제대로 하면 그게 그쵸. 시작이고. 네. 그렇죠. 내가 할 바를 제대로 하고 나 자신을 잘 돌보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그 가치 중심, 가치가 그래서 존재. 있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에 예, 항상 이렇게 그죠. 그 하면서도 스트레스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으로 해주신 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음식으로 맛보면서 이런 거구나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